오늘은 이제 김민재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한 60분가량 경기를 뛰었는데 투엘 감독이 일단 김민재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김민재와 다이어 이 두 명의 선수 조합으로 나왔는데, 이게 오늘 경기 좋았던 이유는 김민재가 일단 다이어와 좋은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김민재가 개인적인 퍼포먼스도 좋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투엘 감독이 김민재를 출전시키니까 김민재를 선발 출전시키면서 전술 변화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 전술 변화가 잘 먹혔습니다. 그게 참 좋은 거죠. 평소에 다이어가 왼쪽에 나왔을 때는 고레츠카가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3백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와 키미히, 혹은 뭐 알폰소 데이비스 쪽에 뭐 게이루, 이런 선수들이 올라가는 건데, 오늘은 김민재가 뒤에 있기 때문에 고레츠카가 내려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고레츠카를 한 칸 올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고레츠카가 오늘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경기를 펼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알폰소 데이비스도, 최근에 알폰소 데이비스가 올라갔다가 공격에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수비로 돌아오는 속도도 늦잖아요. 그래서 고레츠카를 공격적으로 쓰는 김에 알폰소 데이비스도 공격적으로 쓰기보다 고레츠카의 뒷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오늘 포인트였죠. 알폰소 데이비스가 고레츠카의 뒷공간을 커버해주면서 고레츠카가 올라가도 김민재의 앞공간에 선수 한 명이 있어요. 그리고 김민재가 이 공간을 뭐 커버를 해줘도 알폰소 데이비스가 내려와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중앙 지역에서 지연을 해주고 있으면 역습을 당할 때 알폰소 데이비스가 내려오는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투엘 감독이 김민재를 쓰면서 고레츠카를 올리고, 그리고 고레츠카를 올렸을 때 김민재 바로 앞에 고레츠카가 없어지니까 그 공간을 알폰소 데이비스를 통해서 어쨌든 커버를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늘 고레츠카의 공격력이 발휘가 되면서 매우 좋은 퍼포먼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면요, 김민재와 다이어 두 명의 센터백이 있고요, 고레츠카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김민재의 앞공간을 보호해주죠. 그래서 오늘은 알폰소 데이비스와 파블로비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키미까지도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해주는 형태였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김민재 선수가 튀어나가는 수비 플러스 김민재의 앞공간을 커버하는 선수가 없으니까 김민재가 수비 라인 앞공간도 커버를 해야 되고 뒷공간도 커버를 해야 되고, 이게 좀 안 좋았던 거잖아요. 그 점을 오늘 투엘 감독이 김민재를 활용하면서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경기 보시면 크로스가 올라올 때 고레츠카가 올라가서 박스 안에 들어갈 때가 많고, 알폰소 데이비스는 뒤에서 수비 라인을 커버하고 있는 장면이 많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다이어, 키미히, 김민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에게 패스가 먼저 넘어가는데, 김민재가 여기서 상대방의 압박을 받을 때 파블로비치에게 패스를 잘 넣어줬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김민재 선수가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파블로비치, 이 빌드업이 좋았고, 그 다음에는 파블로비치가 받아서 뛰어 올라가는 키미히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미 고레츠카가 높은 위치에서 뛰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고레츠카가 올라가면 알폰소 데이비스는 고레츠카의 뒤쪽으로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키미히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데 고레츠카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키미히가 박스 안으로 패스를 넣어줄 때 밀러가 볼을 흘려주면서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고레츠카에게 연결이 되고, 여기서 고레츠카가 득점을 만드는 모습이 나오죠. 이 득점 장면 자체가 김민재부터 시작했다는 것도 좋았지만, 김민재를 활용해서 고레츠카를 올린다, 그리고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를 활용해서 고레츠카를 더 올려주고 김민재의 앞공간을 커버해준다, 이런 이제 플랜들이 오늘 경기는 투엘 감독도 이제 김민재에 대한 뭐 수비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을 해주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이 장면도 보세요. 똑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김민재와 다이어 있고요, 파블로비치가 있고 알폰소 데이비스와 키미히가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러면 앞쪽에 고레츠카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가 고레츠카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고레츠카가 연결고리가 되면서 중앙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 올라가는 슈퍼모팅에게 패스를 해줘요. 위쪽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슈퍼모팅이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순간 고레츠카가 박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고레츠카의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박스 안에서 해리케인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가 올라올 때 고레츠카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우니온 베를린의 왼쪽 풀백 고젠스가 고레츠카를 막으려고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중앙 수비수는 해리케인을 막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슈퍼모팅이 이 고젠스의 움직임을 보고 고레츠카에게 붙으니까 반대편에 있는 밀러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그리고 여기서 밀러가 득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도
고레츠카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 줬기 때문에 나오는 장면이었거든요. 이것도 매우 좋았습니다. 네 번째 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레츠카가 앞선에서 이제 달려들면서 부딪혀주면서 상대의 볼을 뺐습니다. 빼앗으니까 바로 해리케인에게 좋은 찬스가 나고 해리케인이 볼을 잡아서 뛰어 올라가는 마티스텔에게 스루 패스, 마티스텔이 득점을 기록하는, 오늘 거의 모든 득점 장면이 고레츠카를 올리면서 나왔던 장면이었어요. 이제 다이어가 왼쪽에 나왔을 때는 고레츠카를 내려서 3백을 이제 쓰는 형태였는데 김민재가 나오니까 고레츠카를 올렸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요 포인트가 오늘 경기 좋았다는 거. 이거는 아마 투엘 감독이 김민재에 대한 기용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라서 오늘 경기가 기분이 일단은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김민재와 다이어 두 명의 조합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오늘 보시면 다이어도 오늘은 보다 더 과감하게 올라가서 수비를 해요. 김민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김민재가 이 뒷공간을 커버를 해줄 때가 있고요. 그리고 김민재도 올라가서 수비를 할 때 다이어가 어느 정도는 김민재의 뒷공간을 커버를 꽤나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김민재와 다이어가 한 명이 올라가면 한 명이 뒷공간, 한 명이 올라가면 또다시 내려와서 한 명이 뒷공간, 서로의 호흡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다이어의 짝으로 어쩌다 보니까 김민재냐 우파메카노냐 더리우트냐 뭐 이런 걸 이제 어쨌든 실험을 오늘 해본 건데, 오늘도 후반전 중반까지는 김민재, 그 다음에 이제 우파메카노를 한번 또 실험해 본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다이어랑 김민재의 호흡도 꽤나 좋았다. 이 장면 보시면 김민재가 올라와서 수비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이어가 김민재가 올라가니까 본인이 살짝 내려가면서 김민재의 뒷공간을 커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볼을 빼앗진 못하고 볼이 경합을 하다가 흐르거든요. 흐르는 볼을 다이어가 김민재 뒤에서 커버해주는 장면. 이게 사실은 우파메카노랑 나왔을 때 김민재도 올라가는데 우파메카노도 올라가니까 이게 안 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 보면 우파메카노 김민재 조합보다 김민재 다이어 조합이 나아 보인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은 반대로 다이어가 앞으로 올라오면서 수비할 때 김민재가 뒤로 내려가면서 뭐 김민재가 잘하는 거죠. 뒷공간을 커버해주는 장면. 요게 어쨌든 다이어랑 김민재 조합도 꽤나 좋았다는 게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아무래도 위에 이제 있긴 하지만 알폰소 데이비스가 수비적인 능력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요 앞에서 커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김민재 선수의 그 활약상을 보면 김민재 선수가 오늘 경기가 하이덴하임 전보다 확실히 경기 감각적인 측면이나 컨디션이 올라왔어요. 이제 이거는 정말 김민재 선수에게 다행인 부분이죠. 투엘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시즌 초반부터 거의 뭐 혹사에 가깝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투엘 감독도 김민재의 경기 감각이 올라와야 본인이 김민재를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계속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폰소 데이비스가 어쨌든 요 앞쪽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맡았지만 이 공간에서 수비가 안 될 때도 많고, 알폰소 데이비스가 내려가줘야 되는데 내려가주지 않으면서 이 공간이 열릴 때가 많거든요. 그 순간 김민재가 이 공간으로 뛰어가서 커버를 잘 해줬습니다. 김민재의 개인적인 퍼포먼스도 오늘 경기를 보면 어느 정도 감각도 올라왔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경기 장면 보면 약간은 그 알폰소 데이비스의 뒷공간을 커버할 때 김민재 선수가 알폰소 데이비스에게 지시하는 장면도 찍혔어요.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가 약간 중앙 지역에 있다가 이제 고레츠카가 내려오면 본인이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때 약간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폰소 데이비스의 뒤쪽으로 공격수가 뛰어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알폰소 데이비스가 뭐 중원 싸움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측면 수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위치죠. 그래서 김민재가 이 뒷공간으로 뛰어나가면서 알폰소 데이비스의 공간을 커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좀 많이 나와서 김민재 선수도 알폰소 데이비스한테 조금 더 너의 뒷공간을 커버를 좀 해라, 이렇게 손짓하는 장면도 나왔는데,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폰소 데이비스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지만 여기서 적극적인 수비가 안 되니까 우니온 베를린이 역습으로 나올 때 그냥 이제 요 앞 공간을 내줄 때가 있었어요. 거의 유일하게 파블로비치만 따라가는 수비를 좀 해주죠. 근데 여기서 수비 라인 보호가 좀 안 되니까 순간적으로 김민재에게 또다시 이제 앞 공간과 뒷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김민재 선수도 과감한 이런 달려가는 걸 어느 정도는 자제했어요. 뭐 매번 이제 김민재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 장면 보시면 뒷걸음질을 치면서 김민재도 공격수가 뛰어오는 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때 알폰소 데이비스는 조금 늦게 내려오지만 파블로비치가 김민재를 많이 도와줬어요. 이 장면도 김민재가 지연시키는 수비를 하면서 공간을 최대한 안 내주고
지연을 시키니까 파블로비치가 따라와 주면서 결국에는 파블로비치가 김민재를 도와서 2대1 수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파블로비치가 볼을 빼앗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것처럼 오늘 이제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김민재 선수가 그 하이덴하임전에서 너무 좀 공격적인 측면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오늘 경기가 훨씬 더 좋았다. 이 장면도 알폰소 데이비스가 가운데 있을 때 수비가 안 돼가지고 고레츠카가 올라가 있을 때죠. 우니온 베를린이 역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물론 이제 이거는 앞에 공격수가 있으니까 김민재 선수도 약간 뒤로 물러서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물러나면서 상대 공격수와 1대1 상황이 됩니다. 근데 평소와 같았으면 김민재가 사실 달려들면서 그냥 뺏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달려들면 이 뒷공간으로 공격수가 뛰어들어가는, 이게 이제 김민재의 문제점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김민재 선수가 완전히 달려들지 않고 결을 따라서 그냥 요 공간을 충분히 메워주는 수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가 볼을 끌고 갈 때 나머지 공격수가 김민재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질 못했어요. 지연시키는 플레이를 여기서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공격수를 지연시키고 돌아뛰는 공격수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이때는 이제 김민재가 이 공간으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김민재가 달려가면서 견제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도 김민재 선수의 이런 지연시키는 수비가 좋았던 장면이고요. 이 장면도 미드필더 라인에서 뚫렸잖아요. 그러면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하던 것처럼 본인이 튀어나가고 뒤에 있는 선수가 커버해주는, 이거를 원했어요, 평소에는. 근데 이 장면 보시면 김민재가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 그냥 뒤로 물러납니다. 다이어도 이제 약간 뒤로 물러나고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빨리 이 공간으로 이제 뛰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김민재가 자리를 메워주면서 이 공간을 벗어나지 않고 측면 지역으로 패스가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가 이제 김민재의 공간을 커버하러 내려온 게 아니니까 본인의 자리에 위치하면서 오른쪽 공간을 커버하죠. 근데 여기서 뒷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제 공격수가 이 뒷공간을 뛰어가요. 근데 여기서도 평소에 김민재 같으면 뛰어들어가는 공격수가 있고 패스가 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순간 뛰어나가서 몸으로 부딪혔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김민재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약간 어느 정도 견제만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수가 볼을 끌고 올라갈 때 김민재가 견제를 해주고 뒤에서 따라 들어오는 키미가 요 사이로 들어가서 김민재 대신 싸워주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공격이 지연되면서 키미가 막아주고 김민재는 중앙에서 자리를 지키는 요런 수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김민재 선수가 본인이 그동안 보여줬던 조금 안 좋았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조절을 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김민재 선수가 튀어나가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김민재가 오늘도 올라가서 압박을 해주고 싸워주는 플레이를 잘해줬기 때문에 전방 압박이 잘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김민재 선수가 이거를 조절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게, 그래도 이제 그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 흔들렸던 부분들을 김민재 선수도 어느 정도 뭔가 보완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오늘은 김민재 선수가 본인의 운동 능력을 필요할 때 적절하게 씁니다. 이 장면도 우니온 베를린이 역습하는 장면이고 다이어 쪽으로 패스가 넘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다이어가 여기서는 끌려 나가죠. 그리고 끌려 나갔을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 다이어가 끌려 나가니까 김민재 혼자 있습니다. 근데 알폰소 데이비스의 커버가 늦었어요. 그래서 요 뒷공간으로 공격수가 뛰어들어가죠. 사실상 김민재가 본인의 앞으로 뛰어들어오는 선수, 뒤로 뛰어들어오는 선수 두 명을 상대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김민재 선수의 장점, 뒤로 뛰어들어오는 공격수가 있는데 크로스가 올라올 때 김민재가 앞으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볼이 안 온다는 걸 눈치채고 앞으로 뛰어가다가 뒤로 빠집니다. 이거는 이제 김민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뛰어들어가다가 예측을 하고 운동 능력을 활용해서 뒤로 뛰어가요. 그 다음에 뒤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연결되는 볼을 김민재가 끊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전히 저는 이 알폰소 데이비스가 수비가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안 내려와 있어요. 지켜만 보고 있죠.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도 이 공간에 알폰소 데이비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가 일단은 2대1 상황을 막아냈는데도 뒤쪽으로 뛰어들어오는 공격수까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떨어지는 세컨볼을 또다시 김민재가 또다시 달려나가서 이 세컨볼까지 가져와요. 달려드는 공격수보다 김민재가 더 빨랐죠. 그래서 여기서 김민재가 안정적으로 볼을 처리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사실상 이 장면에서는 김민재이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선수, 본인의 뒤에 있는 선수, 심지어 세컨볼까지 3명의 선수를 김민재가 상대하면서 이겨냈던 장면. 근데 저런 장면이 알폰소 데이비스 쪽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스날과의 8강 1차전도 다이어가 뒷걸음질 치는 수비가 왜 나왔냐, 알폰소 쪽에서 뚫리니까 다이어의 단점이 나오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가 오늘
전략적으로 김민재 앞을 보호하는 역할이었긴 했지만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했던 시간도 있었고 저렇게 수비적으로도 안 좋은 장면도 있었다. 그리고 그런 장면을 김민재 선수가 본인의 운동 능력으로 막아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김민재의 폼이 하이데나임전에서 안 좋았던 그럴 때보다는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이제 김민재가 나왔을 때는 분명히 바이에른 뮌헨이 얻어가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민재만 잘해주면 바이에른 뮌헨이 라인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레츠카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우니온 베를린이 역습을 하고 있는데 공격수가 내려와요. 그런데 김민재가 정말 바싹 붙어서 압박을 해버리니까 볼을 끌고 올라오는 선수가 패스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마티스텔이 빠르게 달려와서 김민재가 여기를 방해해주니까 달려와서 압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니온 베를린이 패스를 주고 싶어도 요 이제 김민재가 막혀있으니까 패스를 못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이 압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압박을 우니온 베를린이 어쨌든 우당탕탕하게 이겼어요. 이겼는데 여기서도 패스가 나가야 되는데 김민재가 붙어있으니까 패스를 못 줘요. 그래서 또 시간을 끌다가 또다시 뮌헨에게 압박을 당해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투엘 감독도 저런 이제 움직임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민재가 나왔을 때 장점을 오늘 경기만큼은 잘 살리는 이제 플레이가 나왔어서 오늘 경기가 이제 기점이 돼서 김민재 선수가 다시금 그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리고 웬만해서는 투엘 감독이 김민재의 폼만 올라오면 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김민재 선수가 60분 뛰었는데 볼 경합 상황 8번 중에 6번을 이겼어요. 공중볼 4번 중에 3번, 공중볼을 제외한 상황에서도 4번 중에 3번을 이겼습니다. 6번을 이겼거든요. 60분만 뛰고. 오늘 김민재의 수비가 참 괜찮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수비적인 이런 행동도 보시면 파블로비치 8번, 고레츠카 7번이거든요. 근데 오늘 60분밖에 뛰지 않았던 김민재가 7번입니다. 경기 전체에서 2번째로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민재 선수가 개인적인 수비 능력은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김민재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의 폼만 올라와서 투엘 감독이 김민재를 쓰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챔피언스리그 4강전 수비가 중요한 그 경기에 김민재를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경기가 아마 투엘 감독은 기회를 준 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 중간에 김민재를 바꾸고 우파메카노한테도 기회를 줬죠. 근데 확실히 우파메카노가 들어온 다음에 바이에른 뮌헨이 흔들리면서 클린시트에 실패했기 때문에 확실히 오늘 경기만 보면 우파메카노보다는 당연히 김민재고, 김민재가 이 정도의 폼을 계속 보여주면서 다음 경기도 좋은 모습이 나온다? 이러면 투엘 감독이 김민재를 선택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